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을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딱 이거예요. 포기할 때 오는 좌절감을 극복 못해서 그대로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좌절감이 좀 생길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극복해서 다시 재도전하고 재도전하는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야. 90년대 사람들이 되게 기존세가 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90년대 10대를 보는 제 입장에서도 우리 때 감성은 네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감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은 그런 감성이 아니야. 왜 그럴까? 많은 소아정신과, 그러니까 뭐 하버 존스 홉킨스에서 그 소아정신과가 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한국분. 그분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많은 정신과 정신의학 쪽에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거는 어떤 지식 그 자체가 아니고 포기하고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끈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그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 추적을 해보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을 해봤대요. 그거를 황론문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황론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2주 넘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수학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팀 노바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 소영이란 친구인데 지금 네덜란드 아디엔 가서 지금 아디엔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3년 만에 이제 해외를 간 거예요. 국내에서는 어디였었지? 그 뱅크 샐러드 가서 거기서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도 평가 괜찮았대요. 그리고 이제 해외로 가게 된 건데 이 친구가 학생 때부터 얘기했던 게 저는 문제 하나 갖고 1주, 2주 동안 선생님 알려준 그대로 풀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걸 한번 풀어본다고 풀어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영이가.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 그 끈기로 자기가 해외 취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성장할지 몰라요,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엄청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근데 이렇게 서양 애들은 부모가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닦아주고 막 밥 먹여주고 이런 거 별로 없거든. 근데 우리는 부모가 무슨 엄청난 그 집사 같이 막 얘 학원부터 뭐 모든 거를 부모가 다 해주는 거야. 난 그거 보고 좀 쇼킹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나 어렸을 때 그냥 동네에서 애들이랑 맨날 그 모인 데서 모여서 숨바꼭질하고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그거 막 끈기 있게 하고 조금만 포기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난히 나는 좀 그게 더 심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뭔가 이렇게 끈기가 확실히 있으시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 자체도 막 수영을 5년 내내 다니셨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많이 바빠지고 이렇게 답이 없어지니까 그만하신 건데 난 그때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엄마한테 많이 배웠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머리가 되게 똑똑하셔. 나 머리는 아빠 닮은 것 같긴 한데 끈기는 엄마한테 배웠거든.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근데 이렇게 지능이 낮을 수 있는데 지능이란 거는 뇌신경 가소성 이론에 의하면 점점 더 바뀔 수 있어요. 뇌는 변화한다니까. 왜냐면 내가 기초 때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응용 2단계 올라와서 코딩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너무 잘해. 근데 기초 때 진짜 얘 정말 너무 못한다 이랬거든. 근데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근데 대부분 기초 때 나가는 사람들이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아직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서 의사결정을 못해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 잘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못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좀 끈기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끈기게 못해. 그러니까 보면 초반에 되게 오래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 유난히 오래 걸린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게 관찰하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너 살면서 뭐 잘해본 적 별로 없지.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맞대. 그러면은 그거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아냐면 너 이거 할 때 한 20분 30분 하고 좌절하면 그냥 누워버리지 않니?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보인다니까. 그 사람이 하는 과제나 이런 거를 관찰을 이렇게 계속 해요. 이렇게 몇 번 관찰을 하고 하는 얘기나 행동이나 어떤 그 공부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그 끈기를 아직 못 배웠구나가 많은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처음에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뭐 보면 사실 어떤 되게 우수 학생들이 있어. 근데 처음부터 꽤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한 10명에 1명 정도는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좌절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 학생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추적을 해보면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졸업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텐데 스탠포드 연구원으로 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막 사람들이랑 처절하게 경쟁하고 그 학사만 나왔는데 스탠포드 연구원 되는 거는 되게 나름 빡센 거거든요. 근데 얘가 독하게 한 거야 공부를.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꽤 괜찮게 했거든. 얘 뇌가 뇌신경 가소성이 나쁘지 않구나. 얘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구나 느끼는 게
되게 좌절을 많이 해.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시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모든 히스토리가 모니터링이 되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질문도 자주 가고 검사도 엄청 자주 받고 계속 포기 안 하고 계속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보면 그냥 횟수가 많아요. 근데 왜 못하는 사람들은 횟수가 적을까? 좌절하는 거에서 오는 그 좌절감을 극복을 못한다니까. 근데 많은 과학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 교육학적인 측면들을 공부를 많이 해보면 결과적으로 다 이런 좌절을 극복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 진짜 기똥차게 잘하잖아. 근데 브라질에서 막 동네에서 그냥 뭐볼 차고 이런 애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그 축구하기는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브라질 같은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보다 왜 더 못할까? 물론 브라질도 이제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엄청나게 또 좋은 시스템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막 학생들이 프로게이머 양산이 잘 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나? 그렇게 따지면 그러지도 않아. 그냥 PC방이거나 그냥 그런 분위기가 그런 거야.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니까 자꾸 게임으로 피하는 거지. 왜냐면 이 프로게이머라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미친 듯이 많이 했어요. 난 유명했어 옛날에. 막 학원 안 가고 막 진짜 막 장난 아니었어. 엄마가 PC방에 와서 나 누가 내 꿀밤 존나 세게 때리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봤더니 우리 엄마. 막 이런 것도 있고. 나도 내가 하나에 미치면은 그거를 되게 계속 했거든. 근데 그게 보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 현실이 너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할 때는 끈기가 좀 생기거든.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 그런 뇌가 발달할 때 그런 걸 못 배우자. 뇌 신경 가소성이 최고일 때 어렸을 때는 뇌가 그러니까 아직 다 전두엽이 25살까지 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전두엽이 발전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자극들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뇌 신경 가소성 이론을 더 공부를 해보니까 나이 먹고도 많은 연구를 보니까 바뀐다더라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성인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관찰했어. 얘 되게 똑똑해졌다. 이런 거, 얘 되게 논리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고 정말 그런 건데 왜 안 되는 사람들이 더 힘드냐면 끈기가 없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학습을 못한 거야. 그 부모가 문제일 수도 있지. 부모가 그런 끈기가 있는 모습을 많이 보면 학습을 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이제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막 모든 부모님이 막 되게 끈기 있게 뭐 잘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나는 우리 집이 그 부모님이 아버지는 끈기가 있어. 근데 돈 욕심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일꾼들이 많이 막 가져가 그랬거든. 아빠는 좀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끈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배운 거지. 그래서 막 뭘 해도 꾸준히 하고 뭔가 성실하게 하는 거를 내가 배우니까 그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 근데 그걸 떠나서 근데 좀 아쉬워. 그러니까 끈기만 있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 위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평범하게 사는 이유가 끈기는 있어. 근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얘기요. 그 58년 개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끈기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없어. 그러니까 좀 창의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반대로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그래서 뭐 창의성이 있지. 나는 요즘 사람들 창의성 있다고 보고 요즘 20대 10대 애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창의성 있는데 그 창의성을 어디로 쓰냐? 남을 비아냥대고 자기가 안 하는 데 쓰는 거야. 안 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데 써. 그럴듯해. 장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막 옛날에 그래서 뭐 광우병 그 시비 때 내가 봤던 영상 중에 그 뭐지 광우병 때문에 세상이 난리인데 내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어떤 여자가 막 얘기하는 거야. 그거랑 무슨 상관이지? 나 이런 생각했거든.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랑 광우병 이슈가 많은 거랑. 그러면은 지금 세상에 뭐 다른 이슈가 있으면은 뭐 내가 공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데 머리를 쓰는 거지. 그 당시 근데 그게 좀 무식하잖아.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럴 듯 하다니까. 엄청 그럴듯하게 자기가 노력을 안 하는 거를 합리화를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기가 차. 야, 그 똑똑한 논리나 그 창의력으로 코딩을 하면 훨씬 잘하겠다 싶다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력들을 보여줄 때도 있다니까. 봐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갈까? 많이 시도하니까. 근데 만약에 왜 너는 이렇게 뭐 검사를 한 달에 막 2번밖에 안 받을까?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대. 그치.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좌절하면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이런 게 이것도 굉장히 습관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친구도 기초 때 좀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 응용 1단계 오면 비슷해져요.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포기 많이 안 해. 물론 그 안에서도 좀 포기하고 이런 친구들 있긴 한데,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래도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일어나고 이런 친구도 많아. 결국에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 우리 인간은 진짜 막 몇만 년 전에 그런 형태에서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사회만 바뀌었을 뿐이지, 시스템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의 몸은 그대로라고.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은 결국엔 힘든 거에 저항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극을 계속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나중에는 좀 실력이 많이 늘고 그러면 뭐 직간접적으로 내가 CTO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많이 추천을 하는 게, 사업을 하면은 서민들이랑 일반적인 서민들이 평범한 직장인이 많잖아요. 근데 평범한 직장인만 계속 오래 한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마치 그 사장들이 잘못된 것 같은 프라임을 짜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근데 절대 다수를 쫓아가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조카도 보면 내가 13살 땐가 14살 땐가 가르쳤었어. 근데 얘가 끈기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잘하는 게 있는 게 하나도 없지. 당연히 끈기 없는 애가 뭐 잘할 수가 없어, 세상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처럼 저 되게 나름대로 기도 어느 정도 센 편이고, 그리고 내가 학생들 힘들면 진짜 질질 끌고 가기도 하고, 난 진짜 막 별짓 다 해가지고 학생들 무조건 고연봉 다 만드는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 나 오늘 아침에도 애들 이력서 검토해줬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저번 주에부터 이제 구직을 시작한 친구들이 두 명은 이미 구직 끝나고, 그 친구들을 같은 회사 들어가게 됐고, 블록체인 기업으로. 그리고 그 친구 둘 다 5,700, 5,500 이렇게 갔고, 그리고 다른 친구도 거의 6,000까지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5,700인가 6,000까지 받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더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어디를 갈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 보면 그냥 거의 1, 2주 안에 구직이 끝난 거고, 이제 새로 하는 친구 이렇게 검토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요일 새벽 1시에 또 뭐 또 수업 끝나고 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또 막 또 상담해달라 상담해주고, 존나 힘들거든. 근데 그 와중에 하루에 10시간씩 코딩하고, 나도 뭐 엉덩이가 졸라 힘들어서 맨날 런지랑 스쿼트 열심히 하고, 엉덩이 아파가지고 혈액순환 안 될까봐. 그러니까 막 진짜 치열하게 살아. 나 뭐지, 코딩 또 한 번 제대로 뭐 프로젝트 하나 잡으면 몇 달을 거의 안 쉬고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너는 워라밸이 없구나, 그런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서 막 비꼬고 막 이러려고 하거든. 아닌데? 나는 내가 가르친 애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좋고, 걔네들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음식을 만든 사람은 고객이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정말 맛있어야 하는 게 감동 포인트고, 난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나한테 배우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 감동 포인트고 내 행복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러면서 돈도 잘 벌면 좋은데, 뭐 돈 버는 거는 사실 원래 퀄리티를 가져간 사람들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그냥 뭐, 그래 뭐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를 사는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진짜 막 4년 가까이 3년 가까이 뭐 하나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50가지의 패턴으로 진짜 좌절을 맛봤다니까. 내가 50가지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도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고, 연구는 이래. 그리고 연구 같은 거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끈기 있게 몇 년씩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내가 코딩 교육을 할 때도 이런 커리큘럼을 해보고 10년을 내가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은 거 퀄리티 있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유튜브로 개발 기술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 근데 개발 기술 얘기 올려봤자 딱 그 수준 되는 사람들밖에 안 보지, 그 일반적인 사람들 상대해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발 기술 분석한 거 수준 높은 거 막 올리려고 하다가, 됐다 이거 막 굳이 올려봤자 의미가 없네, 이래가지고 내가 안 올리는 거거든. 오히려 되게 일상적인 거 올렸을 때 인기가 훨씬 많거든. 근데 그런 것 그렇게 있지만, 내가 계속 퀄리티 있게 뭔가를 하려는 이유는 결국엔 살아남는 거는 퀄리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그랬잖아. 암만 팀노바 욕해봐라, 그거 씨알도 안 먹힌다. 막 현업에서 뭐 팀노바 출신은 절대 뽑지 않는 이유, 뭐 색안경을 끼고 본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렇게 이력서를 거르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게, 일주일에 면접이 8개 9개씩 잡혀요. 그런 애들, 그리고 막 연봉 막 5,500, 막 5,700, 막 6,000 이렇게 붙는데, 굳이 그런 기업, 애초에 그런 기업은 돈 줄 생각도 별로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소위 사람들한테 욕먹는 기업도 되게 많았고, 이렇게 그 자플래닛 가서 평점 보고 후기 보면은 그 회사 욕하는 거 엄청 많은 기업이 유체이탈 화법을 또 쓰더라고. 알고 보면 우리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회사였는데, 그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별로 이렇게
별로 생각도 안 되지. 여러분들이 졸라 잘나고 차은우 같이 생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카리나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전혀 여러분들의 급이 안 맞는 되게 못생긴 애가 나는 카리나랑 차은우랑 안 만날 거 뭐 이지라는 거게 타격이 있겠어요? 우리 아무런 타격도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왜냐면 그때 엄청 공격당해도 나는 내가 경력 10년의 억대 연봉을 찍었거든? 내가 20대 때? 근데, 그리고 내가 지금 20년 가까이 하잖아. 근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되게 웃긴 거야. 물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날 무시하면 모르겠는데, 뭐 딱히 교육 쪽에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결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고, 개발 쪽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문제는 그 개발 쪽에 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억대 연봉을 내가 10년, 20대 때 찍었다는 건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는 거지. 근데 나보다 훨씬 연봉 낮고 경력도 훨씬 적은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까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유체이탈 탈법 많이 쓰네. 내 눈앞에서 바로 그렇게 했으면 내가 면접대 하거나 기술로 다이다이 떴으면 나 그런 사람들한테 안 밀리거든. 그 정도 연봉인 친구들한테 밀릴 수가 없지. 내가 진짜 존경하는 정말 개쩌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걸 관심도 없거든. 그냥 학원에 열폭하지도 않거든. 애초에 그 레벨을 초월한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나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계속 쌓아봤자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그냥 포기한 거지. 그래 욕을 해라 니네 맘대로 해라 난 나대로 살겠다 이런 거지. 코딩은 엄청난 좌절감이 많이 생기는 분야야.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나도 좌절감이 없었겠어? 나 갑상선 암에 막 진짜 막 뭐야 그 한 예전에 영상 보면 막 기침이 1년 동안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이 뭐 엄청 심했어. 폐렴 같은 게 막 그래가지고 막 아무튼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밤을 새서 코딩을 하고 학생들 어떻게든 최고로 만들려고 막 진짜 별 지랄들을 다 해도 그거에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근데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좌절을 안 한 이유가 난 알거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된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야. 나는 항상 처음부터 잘했던 경우가 너무 없었어. 내가 옛날에 뭐지? 그 게임 중에 뭐 킹덤 언더 파이어라는 게임을 내가 나름대로 랭킹 10위권 안에 있었거든. 그래서 프로게이머들이랑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내가 처음에 100패를 했어. 아니 100번을 했는데 한 번은 이길 법한데 못 이기는 거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보통 이런 거 대부분은 아이 뭐 이런 게임이 있어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잖아. 근데 나는 뭐 하나 하면 그냥 끈기 있게 해야 된다고 부모님한테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그냥 억울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팀누바 계속 자극하고 공격하면 니네가 더 빡치는 상황 생길 거라고. 너네 뭐지? 그 고졸 이런 애들이 고연봉 받는 거, 비전공자 애들이 고연봉 받는 거 빡치지. 그래서 우리 공격한 거지. 이런 입력이 된다니까 나한테는. 그럼 난 더 열심히 해. 내가 그래서 막 주말에 뭐 연락 오든 뭘 하든 좀 짱나긴 하지만 그래도 다 컨설팅 해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 주말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결과 좋으면 내가 행복하거든. 이게 보면 사업가들이 일에 몰두하는 이유가 뭐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 할 만한 거지. 성과가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남들보다 확실히 좀 빡세게 해야 되는 건 있거든.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윤택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차별이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차별 엄청 심해요. 이건 본능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내 이상형인 사람이 지나갈 때랑 그냥 평범한 전혀 이상형과 거리가 먼 사람이 지나갈 때랑 대하는 게 다르다니까. 보는 횟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어. 본능이야 이건.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다들 보면은 자기 학창 시절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 근데 나는 학창 시절이 되게 싫었어. 왜냐면 일단은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기 학창 시절 애들이랑 싸우고 문제가 생겨도 사실 진짜 막 특히나 중학생 때는 크리티컬하지 않으면 뭐 촉법소년 때문에 그렇게 처벌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애들이 너무 이렇게 계층적인 거야. 그러니까 찐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명확하게 구분하고 너무 못되게 대하는 거지. 만만한 사람 찍어가지고 괴롭히고. 이거는 존나 인간이 나는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거 안 믿는다니까. 성악설에 가깝다고 보니까 약한 존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 자체가 좀 되게 이해가 안 됐지. 그래서 나 그런 친구들이랑 친했어.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 똥 싼 애들 선생님한테 대신 얘기해주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똥 싼 애들이 은근히 있어. 왜냐면 화장실 가면 놀리니까 애들이 존나 미개하다니까. 그래 나는 학창 시절이 싫었어. 나 학교 다니는 거 싫었어. 되게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는 게 학창 시절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기 부모가 능력 좋은 애들은 맨날 나이키 신발 바뀌고, 나는 근데 사실 나는 대학교 때까지 나이키 신발 하나도 없었거든. 나이키 하나도 없었는데 뭐 내 돈 주고 그냥 나중에 샀어. 근데 그만큼 집이 좀 어려웠었거든. 근데
뭐 내가 아는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거의 뭐 매일매일 신발이 바뀌는 거야. 여자였는데. 근데 엄마가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셨대. 그래가지고 뭐 돈 되게 잘 버신다 그러더라고. 그런 애들도 보면 애들이 우리 때는 노스페이스가 되게 중요했거든. 근데 난 노스페이스 이런 것도 없었지. 누나가 이제 취직해가지고 이제 동생 사준다고 해서 뭐 너무 비싼 거 사면 그래. 노스페이스 이런 거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청량리에서 그냥 싼 거 그냥 사달라 그랬거든. 에드윈인가 막 이거였어. 근데 그거 그냥 사도 그냥 만족하고 입고 다녔거든. 귀찮아. 막 왜냐면 근데 그 와중에도 애들이 그 패딩이나 옷 입은 거 가지고 상대방을 엄청나게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봤지. 끝나는 것도 많이 보고 이런 거면서 절대 10대는 착하지 않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했지. 이건 인간의 본성이다. 즉 이건 착하다 아니다로 평가할 수 없는 거다. 본성이니까. 그래서 야생에서 더 약한 존재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디폴트인 것처럼 인생도 똑같은 거야. 이런 세계에서 엄마가 이게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학교 다녀요.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도 늙잖아. 그런 엄마들도 늙으니까 대학교 때까지는 케어를 좀 그나마 좀 하다가 이게 심해지면은 면접 때까지 엄마가 같이 오고 막 이런 애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딱 한 번 딱 봤거든. 근데 그게 많진 않아요. 대부분은 성인 되면 알아서 하려 그러는데 어쩌다 한 번 보는데 좀 크리티컬해. 그런 사람들 보면 확실히 좀 모든 게 엄마가 프로그래밍 해놓은 상태로 움직이는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아줌마들 감각이 좋겠냐? 그 아줌마들 스타일로 막 하면 좋겠냐? 아줌마들이 생각하는 취직?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애 그 교육에 진심으로 그렇게 할 정도면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살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정주부로 사는 사람들 아줌마 등살이 먹히는 건 딱 대학 입시까지야. 근데 이미 그때까지 애는 스스로 선택하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버텨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20대 때 그 코딩 교육을 배우러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코딩 교육이 처음 하면 엄청 힘들거든. 그리고 엄마들이 해본 적이 없잖아, 코딩을.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 자체를 몰라요, 엄마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막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사람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존에 이제 살아온 그 가다가 있어가지고, 그 처음에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중에 응용 이런 게 올라가서 높이 올라가면 상향평준화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항상 가르치거든. 그래 지금은 남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미리 주의사항을 알려줘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강조하는 건 코딩 처음부터 잘하면 그 신동 중에 신동이야.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 유심히 관찰해 보면 뭐 이렇게 코딩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그거 고치느라고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이런 게 남들보다 잘 된 케이스가 더 많아요. 즉 인생 자체가 애초에 끈기 있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끔 된 거야. 특히나 유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 많거든. 해외 나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막 인종차별도 겪고 막 진짜 막 거기서 언어도 한국어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언어로 배워야 되니까 또 심지어 학술적인 용어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빡세.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잘해지는 거지. 그래서 게임도 보면 게임 잘하는 애들 중에 뭐 잘하는 애들 있다? 그런 애들이랑 그렇지 않은 애들 차이가 게임 그냥 대충 이렇게 패배자가 없는 게임 하는 애들 있거든?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잘하든 못하든 NPC가 시간이 지나면 레벨이 높아져서 NPC를 그냥 이기는 그런 몬스터를 그냥 이기는 그런 게임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게 쉽게 나한테 성과를 가져다 주니까 뭐 못하는 애들 보면 남들이랑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랑 경쟁해서 이기는 게임에 빠지는 게 아니고 보통 소소하게 하는 게임 하더라고. 근데 반대로 진짜 내가 봤을 때 나는 롤을 해도 롤에 막 다이아 이상 뭐 남들보다 꽤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애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니까. 나는 게임 되게 좋아해. 나 옛날에 게임으로 진짜 상금 많이 받았어. 한 몇천만 원 벌었었어, 중학생 때. 그리고 방송도 나간 적 있었어. 옛날에 열정 게임 챔프라고 있거든. 거기서 나름 몇 주 챔프 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뭘 하든 그렇게 끈기 있게 남한테 앉으려면 진짜 학교 다닐 때 연습장 들고 다니면서 내가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는지 이렇게 막 연구도 존나 많이 하고 어떤 때 뭐가 나오면 상대방이 어느 시점에 어떤 그게 나오고 막 스타크래프트도 그 빌드 연구도 하고 잘하는 사람들 거 보고 존나 연구하고 막 진짜 엄청 머리를 써서 연구를 했거든. 그러니까 취미를 하려면 그렇게 하든가 존나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거기에 끈기까지 보태면 그게 최고거든. 남한테 지기 싫어서 존나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런 게 없어. 전투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누가 남한테 함부로 대해도 그냥 빌빌대고 그냥 약하게 살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보면 봐봐. 결국에는 팀르버가 처음 욕먹기 시작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왔어. 지금 연봉 8천인데 누가 연봉 8천짜리를 어떻게 욕해. 어떤 관점으로 봐도 연봉 8천들은 욕을 하기가 힘들어. 연봉 7천 8천 찍는데 신입이 어떻게 찍든 그거는 진짜 미친 거거든.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기도 했고 걔네들 끈기 장난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힘들면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하면서 혼자서 뭐 세상 뭐 비련의 여주인공 되고 막 남주인공 되는데 뭐 근데 얘네들은 힘들면 아 힘들어요 좌절이 많았어요 이러고 좀 이따 아 좀 쉬고 올게요 그리고 다시 와서 금방 또 해. 존나 무서워.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합창단을 했었는데 합창단 단실에 있던 애 우리 공대였잖아. 공대는 음악이랑 상관이 없거든. 근데 거기 단실에 어떤 애가 맨날 단실에 있는 기타를 들고 막 이렇게 뚱땅뚱땅 거리는 애가 있었어.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해서 그냥 재미로 하나 보다 했는데 와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얘가 자기 공대 공부는 존나 못하는데 기타 존나 잘 쳐요 나중에 몇 년을 그지라 하더라고. 근데 뭘 하든 그냥 걔도 뭐 하다가 잘 안 되는 코드들 많았겠지. 근데 그 취미로 하는 게 직업이 되는 케이스가 거의 이런 케이스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 요즘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근데 막 재능으로 다 뭉뚱그리려고 하고 금수저라 그러고 부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쟤네들은 무조건 금수저일 거라는 생각을 한대. 많은 기사들 찾아보면 그러거든. 근데 실제 부자들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 부의 지도를 보면 예전에 부자가 아니던 사람들이 심지어 90년대 전혀 부자랑 상관없던 사람들이 지금 세계 막 10위권 부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 그러니까 세상은 부의 지도도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거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대신 해주고 이런 거에 그냥 계속 있는 거 억울하진 않아요? 엄마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그 엄마들, 아줌마들 중에도 뭐 감각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별로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왜냐면 가정주부로만 계속 살아오고 아줌마들끼리 커뮤니티 형성해서 현실과 상관없는 방향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들을 디파인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우리 누나한테도 그랬었거든. 애들 교육 잘하고 괜찮게 하고 싶으면 그 옆에 송파구에 있는 그 아줌마들 있지. 그 아줌마들 얘기 듣지 말라고.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공무원 시험 그렇게 열광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커뮤니티 형성해서 공무원 시험이 정답이다 얘기했었고, 개발자들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연봉 좀 높아질 때 자기들끼리 막 계속 얘기해가지고 연봉도 별로 높게 가지도 못하면서 막 개발자가 일단 답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개발자가 답이면 다행이게 그냥 개발자 아니고 잘하는 개발자가 답인 거거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 왜 아줌마들이 고집이 되게 세고 기가 존나 세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옛날부터 되게 많았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 뭐야 이렇게 어떤 학생을 그 개발자 그러니까 아줌마가 되게 그 자기 자식들을 개발자 실리콘밸리 개발자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연락 와서 그 이제 캐나다 이민까지 결정이 됐대. 근데 애들 코딩은 해봤냐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 뭐지 애들 코딩은 그렇게 많이 안 해봤대. 근데 캐나다 이민까지 정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잘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네들이 무조건 그 플랜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아줌마들이 그 애들 인생을 사는 느낌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줌마들 늙고 감도 떨어져요. 내가 이거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해도 사실 한국에서 개발하다가 실리콘밸리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사실 처음부터 비용을 그렇게 들여서 캐나다 이민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일단은 여기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애들이 되게 어렵거든. 13살, 14살 이랬단 말이야. 그걸 맞춰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가이드를 해주고 그것도 막 해줘도 말 절대 안 들어요. 자기가 정답인 사람들이야. 애들은 내가 코딩으로 그냥 한 번 딱 보고 말았는데 애들 코딩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뭐 별로 시큰둥해. 근데 엄마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지. 그거 웃긴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엄마가 그렇게 해주는 거는 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확실한 거는 애들 끈기가 늘어야지 엄마가 끈기가 늘면 안 된다고. 내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지금 보안업계에서 탑클래스로 꼽히는 애가 있거든. 내가 몇 년 전에 가르쳐가지고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보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많은 해답을 얻었던 게 뭐냐면 얘는 중학생이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하려고 했어. 부모님이 컨택하지 않았어. 부모님이 컨택하는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엄청 잘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렸어. 근데 얘는 자기가 실력 늘고 싶어서 자기가 선생님 찾아서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서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설린 이성의 고등학교 들어가고 보완적인 걸 잘하기 위해서는 개발 일단 잘해야 된다. 너는 지금 그대로면 툴키디다. 툴키디가 뭐냐면 그냥 툴만 깨작거리면서 해킹하는 애들 있거든. 근데 원리는 잘 모르고 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보다 소프트웨어 개발 알고 그 툴키디처럼 되는 게 툴을 잘 쓰면 진짜 무섭거든. 근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가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배웠다고 했을 때는 하나도 못했던 애가 나한테 한 6개월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 유명해졌어. 그리고 열심히 했어. 그 친구는 본인의 노력이나 끈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모든 과제의 선택권을 학생들한테 주는 거야. 그 이유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져 보라는 거 이거지. 근데 이거를 진짜 그 당시 중학생보다도 못하는 성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못 올라가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확정된 미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 그냥 정신의학 쪽에서도 아예 그냥 당연한 거고, 교육학 쪽에서도 아주 아예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근거들이 너무 많아. 과학적 근거가.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안 바뀌냐? 주입식 교육이 편하고 선생도 편하고 있는 그대로 외워라. 그리고 수능 관리 감독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논쟁이 없잖아. 네가 사지선다해서 이거를 맞추면 맞춘 거고 아님 말고 하는 게 논쟁이 없어. 만약에 논술같이 논술은 논쟁이 은근히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예체능도 은근히 논쟁이 있잖아. 그래서 예체능 보면 가끔 교수가 자기가 아는 애들 쉽게 뽑아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쟁 되게 많잖아. 예체능은 교수의 주관적 판단이 얘를 뽑고 아니고가 결정되거든. 코딩도 좀 그래. 특히나 포트폴리오로 가는 애들은 좀 그래. 그래서 가끔 보면 와 교수가 좀 능력이 딸려서 얘 수준 높은 걸 못 알아보네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내가 입시를 잠깐 했었잖아. 그래서 그 입시 애들 걔네들 다 대학 갔어. 다 보냈어. 걔네 둘 다 공부 존나 안 했거든.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 대학 다 갔어. 근데 아무튼 내가 이걸 하면서 진짜 많은 거 느꼈다 내가. 진짜 개발이라는 게 생각보다 인생을 투영해야 돼.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무슨 기술 한다고 된다고. 요즘 유행하는 어떤 기술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그냥 쉽게 카피가 되는 거면 나는 이렇게 교육학적인 공부 절대 안 했어. 세상 쉬운 거 하나도 없고 나도 힘들어 죽겠고 근데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팀로버 하면서 결과 진짜 좋잖아요. 결과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나는 내가 연구하는 것도 나중에 결과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 왜? 내가 3년 동안 진짜 많은 좌절을 겪고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도 계속 도전했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막 사람들이 죽을 것 같잖아. 오히려 스트레스는 그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노력을 꾸준히 한다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취욕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핵심적인 면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 사람이 계속 행복하냐? 사람은 계속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행복하다가 좀 괜찮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핵심이지. 계속 행복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계속 행복하지 않은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코딩하기 싫어서 영상 좀 길게 찍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거 핑계고 그때 또 이제 밥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다시 또 코딩을 해야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저 결과 더 좋아질 거예요. 뭘 하든 더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게임처럼 해봐요. 게임도 그냥 내가 게임할 거면 나는 게임하는 거 반대 안 하거든. 나 게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게임할 거면 어설프게 하지 말고 존나 잘해보세요 한번. 그게 얼마나 힘든지. 롤 챌린저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이 수반돼 있어요. 아무리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연구를 해야 되거든. 새로운 어떤 뭐가 메타가 나오면 그걸 연구를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딴 것도 못해요. 뭐 하나 게임이라도 진짜 기똥차게 해본 애들은 나중에 프로그래머 하면 잘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끈기. 그리고 나의 선택권을 부모한테 뺏기지 말고, 부모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고 그 알게 뭐야. 나도 가난했었어. 근데 내가 지금 부모님 생활비 주고 살아. 당당하지 않아? 멋있지 않아? 난 이런 거 내가 멋있다고 생각해. 왜? 집이 가난하면 남들보다 좀 불리하게 시작해.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잘하는 거를 더 인정해준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보통 성공했으면은 아마 그렇게 인정 못 받았을걸?
트럼프 원래 부자였잖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해봤자 진짜 주변에 상위 0.001%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처럼 금수저로 타고난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대부분은 다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평범하게 태어나고, 내가 상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일반적이야. 이게 디폴트라고. 꼭 잘난 사람들만 보고 막 하려고 하고, 어떤 보면 유튜버들한테 시비 거는 그 악플러들 딱 스럽게 그런 마인드로 살면 안타까운 거지. 실제로 그 유튜버가 그 사람보다 훨씬 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거든. 막 고졸 출신의 무슨 경제 유튜버 윤루카스인가 그 사람도 보면은 악플이 엄청 달린대. 물론 그 사람 애티튜드가 좀 이렇게 공격적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뭐 고졸다리가 쓴 경제학을 왜 보냐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구독자 40만 명을 모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악플 다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야. 경제학 전공하고 책을 써도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경제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어필이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져보면 결국엔 그 사람 능력이 있는 거거든. 근데 뭐 구독자가 많다고 무조건 정확한 정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한 그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그걸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런 건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능력이 더 뛰어난 거야. 그런 거 인정하고 저 사람이 왜 잘 됐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잘 되는데, 반대로 저 고졸다리 새끼, 나보다 훨씬 떨어진 새끼 이러면서 공격하는 건 멍청한 거지. 나도 서울 디지털대학교 나왔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졸업했다니까. 근데 서울 디지털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왜 더 고연봉으로 취업을 못 시키냐고. 어. 이게 학력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게 있어. 왜? 나는 끈기가 있거든. 난 절대 포기 안 하거든. 뭐라든 내가 하고 싶으면 끝까지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 난 내 친구들 막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석박사 교수 이런 애들 되게 많은데도 걔네들이랑 어떤 뭐 지식적인 거 말할 때 별로 안 꿀려. 왜? 공부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럼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 가고 싶어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학원은 못 가요. 나도 대학원 가고 싶다, 마음 같아서. 대학원 가서 좀 교육학적인 거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 표본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코딩 교육에 관련된 특화된 논문들도 많이 쓰고 싶고 연구도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 삶이 각박하니까 일단 돈 좀 벌어놓고, 나중에 좀만 40대에 좀 그런 연구를 해서 논문도 쓰고 연구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정확한 그런 걸 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도. 아무튼 일단 현실을 살아야지. 아무튼 오늘은 좀 말이 좀 길게 됐는데, 좀 우리가 좀 힘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으로 지금 잉여 인력이 많고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잖아. 부모 밑에서 계속 그렇게 살잖아. 그러다가 또 아랍포테드처럼 돼가지고 40살 돼가지고 칼로 찌른다. 벌써부터 사회 문제 나왔죠. 제가 어제 언급했죠. 사람들 칼로 찌르기 시작했다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 싫고 자기 혼자 죽고 싶은데 남 찔러버리고 이런 사람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해야 돼. 요즘은 더 기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함정 많으니까 인생에 철저하게 사람들 구분해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려는 꿈을 꺾으려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딱딱 차단하시면서 멋지게 사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저도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 신경 안 쓰고 계속 오니까 어떻게 돼? 우리만 웃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연봉 안 올랐겠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